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아우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은 목장갑에 등산복 입고 등산화까지 신었습니다. 자, 예쁘게 신고 오늘 이제 현장 복장으로 나왔어요. 오늘 왜 이곳에 왔냐? 위치는 살짝 비밀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 7호인데요. 프로젝트 7호의 사업을 오늘 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뜨고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경계 복원 측량을 신청을 해서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본 토지는 한 5,000평 되는 땅이에요. 토지를 매입을 한 거고요. 건물도 이렇게 한 3개동 정도, 관리동이 1개동, 2개동, 3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글램핑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조금 더 저희가 개발을 해서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목적을 잡고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토지에 가장 큰 점수를 준 건 무엇이냐? 바로 바다하고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서해 바다하고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땅 5,000평 중에 가장 긴 삼각형 모양의 땅 중에 가장 긴 편이 바다하고 붙어 있다. 어느 정도 해변가냐? 완전 붙어 있다. 그 길이가 총 300m나 됩니다. 자, 300m가 되는 긴 해안가를 우리만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목적물이 되겠다. 그래서 현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생각해서 현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바닷가가 핵심이니까 바다 한번 구경 가실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야, 이 끈이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예. 아, 환영해요. 부경꾼님 환영해요. 반겨주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바다가 이쪽이 화면에 다 잡힐지 모르겠네요. 자, 이쪽 바다 처음부터 저쪽 끝쪽부터 저기 끝나는 부분 있죠? 저렇게 길게 꺾인 부분까지 이 해안가가 다 제가 산 거예요. 부경꾼 구독자님들 놀러 갈 데 없으시면은 저하고 친해지시면요, 이제 이 바닷가에서 노실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이야, 이야, 미쳤나봐요. 자, 이 넓은 바닷가에서 갯벌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휴양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자,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우측편이죠. 바다를 쳐다보고 우측편으로 멀리 보이는 해안가가 보일 거예요. 건물이 있고, 저쪽이 영흥도에서 가장 유명한 십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자, 십리포 해수욕장과 같은 바다 라인에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돌출해서 빨간 띠가 둘른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해안가로 돌출된 부분이 리조트 400실이 현재 공사 중이에요. 저기에 대형 리조트가 생긴다. 자,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뻥 뚫린 바다는 북동양 방향이에요. 북동양이어서 저쪽 앞쪽에, 오늘은 날씨가 잘 안 보이는데 평상시 오시면은 앞쪽으로 보이는 바다가 송도입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가 조망이 돼요. 그래서 밤에 야경으로 볼 때요, 저희가 바닷가를 쳐다봤을 때 낮에는 바다가 보여서 좋죠. 근데 바닷가의 단점은 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 야경이 안 좋은데, 저쪽이 송도, 신도시라 이쪽에서 밤에 바다를 쳐다봤을 때 멀리서 송도, 신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 땅의 장점이다. 물하고 붙어 있고 좌청룡 우백호의 송도 앞바다까지, 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어서 이쪽은 개발을 했을 경우에 아직 개발 계획이 100%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큰 틀에서는 맞춰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 설계사님들하고 지금 설계도면을 뽑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게 본 토지가 개발된다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핫한 곳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물건 소개를 하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물건 설명은 대략 이 정도까지 하고, 물건 소개는 다음에 제가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이랬던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의 목적인 경계 복원 측량을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 땅의 위치 경계 표지를 찍고 있는 측량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부경꾼만의 꿀팁이 있어요. 국토정보공사 직원분들께서 찍어주는 대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청자인 우리도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점과 같은 팁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이제 측량이 시작이 됐고요. 측량을 할 때 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미리 찍어준 경계점부터 측량기사분이 찍어 오는 거죠. 찍어 와서 기준점에서 저희 목적물까지 왔을 때 여기서부터 저희 목적물에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기준점이 어디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 측량점을 찍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망치 받고 계시죠. 예, 원래 동영상 촬영은 안 된다 그러셔서 예, 저쪽에 망치를 박으면서 지번에 나와 있는 기점들을 표시를 해주시고 나중에 측량 성과도를 저희에게 주시게 될 거예요. 자, 저희 땅은 저쪽 위쪽에 있는 단이 나눠져 있죠. 한 단, 두 단, 세 단이 있는데 그 단 나눠진 곳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닷가 전부와 바닷가 쪽으로는 거의 300m가 붙어 있어요. 300m가 붙어 있고 저쪽으로 저쪽 산 이면까지 이렇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측량점 찍어주신데 저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클래크치. 자, 측량 준비 끝냈습니다. 클래크치. 측량 오실 때 그냥 맨몸으로 오셔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측량이 끝나서 측량 성과도를 받고 가셨다가 다음에 왔을 때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어디 찍었는지 알았는데 다음에 오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인접 토지주분이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이왕 경계 측량을 해서 측량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 준비물입니다. 자, 준비물. 자, 우선은 측량점을 찍어만 주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을 건데요. 시중에 일반 온라인 쇼핑 같은 데 보면은 경계점 찍을 수 있는 깃발 같은 걸 팔기는 해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철 파이프와 그 다음 한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철 파이프를 강하게 박아 놓으면은 저희가 임야도 오늘 찍을 건데 임야 안에서도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임야에 보통 박아 주시는 측량점 같은 경우에는 한 35c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20cm 정도 박히면 위로 올라오는 게 한 15cm에서 20c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기에는 어렵다. 왜 그러죠? 봄에 왔더니 풀이 막 자라 있는 거예요. 풀이 자라 있고 낙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측량점들이 사라져서 못 찾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긴 1m 정도 되는 요 말뚝을 저희는 박도록 할 거고요. 말뚝만 해놓으면 저희가 잘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팁입니다. 이렇게 붉은색 낙하, 빨간색이 가장 눈에 잘 띄어요. 풀이 파랗기 때문에 녹색 계열로 하게 되면 더 못 찾겠죠. 그쵸? 그래서 빨간색 낙하를 준비해서 칠하시면 좋다. 그래서 낙하로 자, 위에 부분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도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알면 되고요. 자, 이 정도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게 왜 하얗죠? 자, 빨갛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자, 이동을 해 보실까요? 이쪽에서도 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팀장님들마다 작업하시는 게 다른데 지금 여기를 한번 가까이 한번 비춰 주실까요? 지적 경계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지적 경계점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보이게 박은 거는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적인 점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공식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쪽도 한번 와보실까요? 자, 요걸 보니까 이거는 아까 있던 지적 경계점이라고 써 있는 부분 없이 뒤집어 놓은 거죠. 이 반대편면에 지적 경계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민무늬로 이렇게 박아 두셨어요. 이거는 작업을 하시면서 작업의 기점을 잡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본인들 참고용이에요. 작업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지적 경계점이라고 써 있는 공식적인 경계점에다가만 우리가 위치 표시를 정확히 해두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박고 한마로 이렇게 박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곱게 자라서 한마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선 내려놓고요. 자, 그리고 현장으로 다시 한번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요, 지금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자, 경계 표시점은 여기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경계 표시점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위가 있으면 바위 위에다 그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이게 지붕이다, 남의 담장 위다, 그러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찍어야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위 위에도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바위를 안쪽으로 밀면은 우리 땅이 넓어지겠죠?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경계 표시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 날이 추운 날인데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 말뚝박고 다니니까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또 팁을 얻어 가셔야 돼서 제가 잠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 바로 경계선이에요. 인접 대지하고 경계선을 어떻게 잡느냐. 자, 분쟁이 많아요. 왜냐면 현장 실무에서는 아니, 측량점을 저기 찍었는데, 저 위쪽에 보이시나요? 빨간 테두리 있는 측량점을 찍었는데 측량점 기준에서 석축이 있다는 거죠. 자, 석축이 있는데 이 석축의 끝부분을 이게 내 땅에 있어야 되냐, 네 땅에 있어야 되냐, 이런 분쟁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기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원칙상으로는 고저의 차이가 있을 때는 높은 쪽에 있는 땅 쪽으로 석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석축을 왜 쌓죠, 저희가? 자, 토사의 유출이 있어서 아래 땅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석축을 쌓거나 옹벽을 쌓게 되죠. 그런데 석축이나 옹벽을 쌓아서 이게 만약 제대로 안 쌓아서 무너졌다, 그럼 누구 책임이 돼요? 위에 땅에서 배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사람이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시 석축이나 옹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 석축이나 옹벽이 아래쪽 땅 주인한테 있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의 책임은 아래쪽 땅 주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의 원칙상으로는 이게 구지적법의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법률을 찾아가지고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자, 그 표시를 보면 경계점은 고저의 차이가 있을 때는 경계점을 높은 점 시작하는 대지의 끝부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저쪽에다가 경계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축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 이거는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격이에요. 우리가 이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 인접 토지주한테 우리 이거 석축 쌓아야 되니까 석축을 안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뭐라 그럴까요? 쌓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내 땅은 건들지 마세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는 해야 되니까 내 땅 안에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 땅 주인은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원칙상으로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점을 찍어 보니까 저쪽에 있는데 이 첫 시작점이 안으로 들어가야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석축, 옹벽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돌석자 쓰겠죠? 돌을 쌓는 걸 석축이라 그러죠. 자, 이런 걸 석축 쌓기라 그럽니다. 석축 쌓기에서 이렇게 조경을 중간중간에 심을 수 있게, 조경을 왜 심죠? 토사의 유출이나 물의 흐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조경을 이렇게 잡고 겉에서 보기에도 미관상으로 이쁘게 하려고 석축을 쌓는 거죠. 자, 이런 걸 조경석 쌓기라 그래요. 조경석 쌓기는 가운데 식물을 심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져서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석축 중에서도 면 쌓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 돌을 직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면 쌓기가 있어요. 이거는 조경석 쌓기보다 위에 뺏기는 땅이 적겠죠. 직각으로 쌓기 때문에. 그런데 면 쌓기를 했을 때는 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토지가 물을 품었을 때는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꼭 허가받은 기술자가 쌓아야 된다. 자, 옆쪽을 한번 또 보실까요? 말 나온 김에. 자, 옆쪽 토지를 보니까 옹벽 쌓기를 해놨어요. 자, 옹벽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보강토죠. 콘크리트 보강토로 저렇게 해놨는데, 콘크리트 보강토로 하면 이렇게 직각으로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현장 가서 한번 보실까요?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요런 거는 보강토 쌓기, 옹벽 쌓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거를 차곡차곡 쌓게 되면은 땅이 뺏기질 않겠죠. 면 자체가 경계점이 여기 끝나더라도 위에 경계점이 아래 경계점하고 이렇게 면이 일자로 되니까 위에 땅을 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조경석 쌓기를 해놨을까요? 조경이 이뻐 보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직각석으로 싸서 땅값이 비쌀수록, 땅값이 저렴한 시골에서는 저런 조경석 쌓기로 해도 부담이 없겠지만
도시 지역이나 뭐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땅을 조금이라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보다 땅값이 비싸다면 이렇게 옹벽 쌓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 이런 건 직각으로 쌓는데 왜 안 무너질까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요런 3개층 3개층 아니면 4개층 4개층마다 여기에다가 메시망을 집어넣어요. 메시망이 여기서 저기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단을 눌러주고 또 3단을 쌓고 3단이 눌려지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렇게 보강을 안 해놓고 이게 무너졌을 때는 인명피해도 날 수 있고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법으로 석축을 쌓거나 이런 옹벽이나 보강토를 쌓을 때는 5m 이상의 구조물을 만들 때는 5m 높이가 넘어가면은 구조기술사가 안전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설계가 들어가서 받는 하중이 얼마고 뭐 흙이 이렇게 해서 물의 저장량이 얼마여서 배수는 어떻게 빼야 되고 시설은 뭐뭐 해야 된다는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은 팁 얻어가셨죠? 여러분들 헷갈리셨었죠? 어디 보면 이런 식으로 해놨고 어디 보면은 무슨 뭐 나무 심고 해놨고 이해가 많이 안 가셨을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경계점은 원칙은 윗땅 주인의 땅이 끝부분부터 시작해야 맞다. 왜냐? 관리 책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랫땅 주인이 윗땅 주인하고 반반 땅을 씁시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난다. 원칙적으로는 경계점은 윗땅 주인의 석축이나 옹벽이 들어가야 된다. 관리 책임도 그쪽에 있다. 자, 하지만 협의를 하거나 중간에 얘기가 잘 돼가지고 서로 간에 쌍방 간에 합의하에서 우리 땅 쪽으로 뭐 설치하겠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땐 피곤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산을 타고 왔더니 힘드네요. 제가 10만 구독자가 되면 10kg를 빼겠다고 그랬는데요. 예, 오늘 약속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석축하고 옹벽에 대해서 잠깐 경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가 저쪽에 산속으로 저희가 저희 땅 경계점을 찍고 왔고요. 거기에서 두 번째 경계점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에서부터 일자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 현재 공사하겠다고 설치한 이 벽은 저희 땅에 설치된 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기존의 측량 지적 경계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지적 경계점을 무시하고 안쪽으로 설치했어야 되는 이 벽을 바깥으로 설치한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땅이어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더 여기서부터 끝점이 저렇게 나갑니다. 자,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점으로 끝점이 저기 전봇대 보이시죠? 저 멀리 있는 전봇대 우측편에 마지막 세 번째 점이 나와요. 자, 지적 경계점하고 일자로 쭉. 자, 요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까요? 지금 저희가 위치한 도로변의 위치가 요곳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산속에 들어가서 여기다 찍고 왔어요. 여기서 일자로 쭉 오다 보니까 담장이 요 안쪽에 설치된 거고, 자, 이 점부터 전봇대 끝점이라고 얘기는 해안가의 점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 점부터 여기까지는 일자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영상 찍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점부터 저 전봇대까지 일자로 쭉 연결을 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되죠? 자, 바로 이 법면이에요. 요 위에 땅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도로를 내면서 흙을 아래로 밀었는데 우리 땅 안쪽으로 법면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경계점은 어디라고요? 윗땅의 처음점이 제일 낮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의 시작은 요 땅이 까지고 여기서 옹벽이 이렇게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땅의 요만큼 부분, 전봇대 오른쪽에 있는 이 법면은 저희가 이쪽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 조치가 안 되면은 뭐 문제를 삼아서라도 해야겠죠. 물론 인접 토지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좋게 대화로 푸는 건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좋게 끝낸다고 끝냈는데 만약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석축이나 옹벽이 무너졌다. 그런데 석축이나 옹벽이 제 땅에 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주인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 비용은 물론 이 도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기 있던 뭐 차량이 부셔졌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보를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다. 우리 땅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저희가 공사를 한 게 아니죠. 위에 땅이 공사하면서 법면을 만들었죠.
이 법면에 대한 거는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오늘 제가 경계 측량을 하는,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애매해 보이는 경계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후속 조치까지 어떻게 하는지 차후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 전까지 다 찍었습니다. 지금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산을요, 저희가 구입한 땅이 5,000평인데요 5,000평의 땅을 헤집고 헤집어서 경계 측량점을 다 찍고 마지막 점을 찍었습니다. 자, 마지막 점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점이 너무 웃기게 돼 있어요. 여기가 바다인데요, 바다의 끝점에 찍혔어요. 바다의 끝점이 여기까지가 사유지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쪽 경계 측량점 아까 있던 점, 해안선이 안쪽으로 오히려 저희 땅을 뺏어 먹었어요. 물이 들어오면 우리 땅이 없어졌다가 물이 빠지면 우리 땅이 생겼다가 그러나 봐요, 여기의 부분은. 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목을 설치하고 높이를 높인 다음에 데크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땅이니까 아깝잖아요. 여기 또 계획관리 지역이라 건폐율이 40%나 지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저쪽 단이 올라가 있는 높은 1단, 2단이 있는 저기까지가 저희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삼각형식으로 저희 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 이런 거는 다 제 땅이에요. 자, 여기는 다 제 땅이에요. 사유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경계 복원 측량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측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땅의 경계점의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는 지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찍어 달라는 거죠. 어디가 내 땅이에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경계 측량점을 찍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다음 경계 측량점 이어지는 부분까지가 우리 땅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심하고 누가 야, 이거 누네 땅이야? 왜 이래? 그러면 네, 내 땅인데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경계 복원 측량 오늘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도 토지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땅에 대해서 가치를 찾으실 때는 지적도만으로 보셨을 때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찍고 나니까 저도 오늘 막 또 사업구상이 막 떠올라요. 아, 또 큰일이에요. 또 그분이 오셨어요. 원래 이제 이 땅을 구입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게 있었는데 오늘 막상 찍고 나니까 이쪽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저쪽 글램핑장이 위치한 저쪽 위치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개발되지 않은 이쪽 임야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부경꾼은 항상 후속 영상으로 확인사살하잖아요. 다음에 후속 영상으로 여기가 얼마나 멋진 곳으로 바뀌는지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부경꾼이 멋지게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본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 상승의 목적을 둔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